한국의 수출 규제 조치로 큰 타격을 주려던 일본은 이후 사실상 자충수를 두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운맛을 제대로 봐 아직도 뇌가 얼얼한 건지 일본이 더 큰 피해를 받았다는 소식에는 여전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한국의 날조를 운운하는 정신승리 가득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방 제대로 치고 싶었는데 그게 자기 명치에 꽂혔으니 얼마나 분할까 싶기도 합니다. 수출 규제를 단행하며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던 아베 전 총리의 얼굴이 민망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위기를 계기로 만들고 기회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만 중국은 과거에 멈춰있는 것인지 여전히 우리나라를 무시하며 쥐락펴락하고 싶어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왔습니다. 굉장히 거북한 표현이지만 한국을 속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이미지 회복이 되지 않는 나라입니다. 중국은 이번에도 수출 규제로 한국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물론 한국만을 타깃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한국의 경우 해당 품목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걸 뻔히 알면서도 곤란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코로나 때 도움을 받은 세계 각국이 한국을 돕겠다며 지원과 협력을 시작했고 안정적인 기존 시장을 잃을까 두려워진 중국은 헐레벌떡 한국에만 수출을 허가하는 왠지 찌질하고 참 못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사실 중국이랑 엮이기만 하면 탈이 나버린다는 건 전부터 체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체계가 잡혀있는 중국 의존 수입 시스템들을 다변해야 할 필요성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워낙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 품목이 많았기 때문에 설마 중국 리스크가 이 품목에도 오겠어? 라는 생각이 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렴한 가격 또한 무시할 수 없었는데요. 이번 요소수 사태는 설마라는 잔잔한 바람이 아닌 폭풍을 불러와버린 상황입니다. 중국이 제멋대로 행동해 진절머리가 나버린 한국은 제2, 제3의 요소수 파동을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꼬리를 내린 중국은 한국과 계약을 맺은 물량에 대한 수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요소수 사태는 잠시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럼에도 한국은 우리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는 마인드로 글로벌 공급망 통합 관리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한 움직임 아니야 싶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이를 갈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소수 대란과 같은 문제는 다른 소재 분야에서도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제대로 조치를 취해놔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중국은 꽤나 당황한 모습인데요. 당황한 반응이 나오는 것도 좀 웃깁니다. 이런 상황은 모두 중국이 자초했기 때문이죠. 중국에서 수입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품목이 1850개나 됩니다. 문제가 불거진 요소뿐만 아니라 공급이 끊길 경우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품목이 수천 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중국 정부는 은근히 한국을 조롱했습니다. 자업자득과 자본주의를 운운하며 어이없는 비판을 내놓았죠. 이런 일을 겪었는데 수천 개에 이르는 이 품목들을 그냥 방치할 수 없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현재 주요 소재 및 부품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기 시작한 한국은 외교와 통상, 안보, 산업, 자원과 환경 분야를 아우르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점을 통합 관리할 체계를 갖춰갈 예정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핵심 관리 품목이 아닌 범용 수입 품목까지 포함을 시켜서 공급망 리스크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 건데요.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부적으로 해당 점검에 이미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히토류 등 원래부터 집중적으로 관리해온 품목이 아닌 범용 수입 품목을 대상으로 공급망에 위기 조짐이 있는지 기초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 수입품만 1만여 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가렸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다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품목은 사재기 등 불필요한 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합니다. 요소처럼 첨단 기술 영역이 아니더라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평상시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었는데 범용 품목까지 점검이 되고 있다고 하니 일단 안심됩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공급망 다변화 품목을 300여 개 정했고 지금까지 하나씩 목표를 이뤄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포토레지스트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반도체 3대 핵심 소재에 대해서는 국산화 등을 통해 공급망 관리에 적극 나섰으며 산업적 수요가 커 글로벌 확보 경쟁이 치열한 히토류 등 희소금속도 총 35종을 선정해 공급망을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중국의 수출 규제 사태로 그 품목의 확대가 더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며 중국 공장들 사이에서는 철수와 관련된 말들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소식에 국내 네티즌들은 가격 부담이 되더라도 불량국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체계를 잘 갖춰서 다시는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이 싸서 모든 게 용서됐는데 이제는 그걸로 용서가 되지 않는다. 뭐든 아쉬운 것이 없어야 한다. 이번에 중국 꼬리 내리는 거 보고 많이 느낌. 이참에 중국에 본때를 보여주자라는 반응을 보이며 체계 구축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마 중국은 언제든지 원자재를 전략 물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분쟁, 대만과의 관계 등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자재 공급을 쥐는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이를 갈고 있다는 건 중국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안정적인 거대 시장을 잃는 것을 넘어 자신들의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들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는 불안과 우려를 만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에 맞춘 대응책을 빠르게 마련하고 있으니 애가 탈 수밖에 없겠습니다. 중국 수입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는 현상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발 수출 규제의 칼끝이 중국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패권을 손에 쥐고 말 것이라며 자신들을 대국으로 칭하는 등 자존감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도발하자 세계가 뭉치는 모습인데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로 발을 맞추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14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가칭 경제안전보장 추진 법안의 인프라 기능 유지 관련 조항에 이런 내용을 담으려고 한다는 것이 복수의 정당 관계자를 통해 파악됐다고 합니다. 통신과 에너지, 금융 등 사업자가 중요 시설을 만들 때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전 심사하는 제도를 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기반 시설의 안정적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산 배제 등을 염두에 둔 구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국내 수요의 60% 남짓을 대만이나 중국 등으로부터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공급망이 정체하면서 벌어진 반도체 부족으로 일본 자동차 업체가 생산을 줄이는 사태를 겪은 것도 제도 정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정부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통신위원회가 특정 기업 제품에 대해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안장비법에 서명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화웨이나 GTE 등 중국 통신장비 업체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는데요. 화웨이와 GTE는 미국 기업과 거래를 제약한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어 있으며 FCC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 스파이 행위 우려를 들어 이들 기업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분류했습니다. 통신장비 업계 관계자는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시작된 이후 이들 무선 장비가 미국으로 반입되는 것은 차단되었으나 단말기와 라우터 등 유선 관련 장비는 여전히 납품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시장까지 발을 못 붙이도록 차단된 것이며 미국 사업의 끈을 이어가기 위해 공들여온 화웨이로선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럽 등 다른 선진 시장에서도 상징적 의미가 있는 법안인 만큼 화웨이로선 미국 제재에도 선두를 지켜온 통신장비 사업에서 위기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각국에서 중국만 믿다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며 중국의 고립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패권 국가의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 중국의 위험한 칼날의 끝은 중국을 향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목에 힘을 줄 수 있는지 한번 버텨보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버티면 부러진다는 건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